정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이신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해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비가 그치긴 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네. 당 지도부가 충남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김병기 원내 지도부가 함께 충남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우리 민주당 전체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회 일정이 있거나 피해 지역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이 함께 잠시 후 9시 반부터 예산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도 현장을 보셨는데 이 충남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절실한 상황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충남 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그리고 정부는 예비 편성을 서둘러 달라 이런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상황을 좀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저희 지역에 충남 서산 지역에 578.3mm, 그다음에 서천이 469.5mm, 네. 홍성이 460.4mm 등 충남 대부분 지역에 4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3개 시군에서 684대 세세대 인원수로는 965명의 주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요. 서산 당진에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만 16,714헥타르, 주택, 상가, 도로 등 침수 신고가 약 2,150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감안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제가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뜻을 모아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각 당의 의견을 좀 경청하고 여러 사정들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고요. 네.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인사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야당은 이준숙, 강선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는 일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보훈 인사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네, 말씀 주시죠. 네.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요. 네. 흑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명 철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명 철회를 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지명 철회는 교육계마저 사실은 철회 요구들이 사실 점점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는요. 너무 표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자질 문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있었는데
자진 사퇴가 가장 좋은 형태이긴 하지만 지명 철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인명권자로서도 그렇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여러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교육계 여론을 일부 수용하고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심을 모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좌진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이 당내 네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은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 역풍은 없을까요? 글쎄 역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게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에게 야당에게 양해를 좀 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잘 끌어가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인사 문제에서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인물을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임명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6개 부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나머지 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명을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한 것은 야당의 얘기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도 이제 고집 부리고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선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서 2023년에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거든요. 네. 2024년에 30조 8천억 2년 동안 무려 81조 2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세수가 덜 거친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 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그때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한창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네. 최태원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들이 그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서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또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라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렵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문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법인세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또 다른 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논의되는 건가요? 그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완화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올 텐데 당에서의 큰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기조위에서 사안들을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 부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풀어달라고 억지를 쓰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실질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검 출발 31일 만에 기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출범 117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네.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외환 혐의 같은 것은 아직 공소장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네. 드론 평양 투입 지시를 내린 정황을 이렇게 확인했고 무인기 투입 후에 허위 비행 보고서 작성 및 은폐 시도 정황도 조사 중에 네.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애한 유치죄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은 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걸로 보세요?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특검 수사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과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사받지 않으면서 재판에 임하면서 재판에서 자기만의 논리로 뭔가 소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과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탄압을 넘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특검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야당이었던 우리 민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당시 검찰과 지금의 특검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거고요. 당시 검찰은 철저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사들로 이렇게 진용을 짜서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특검과는 우리 이재명 정권과는 상관없이 특검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특검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야당이 주장한 대로 정치 탄압이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지난 3년 동안 야당은 저희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들이 3년 동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떳떳하면 수사 받으라. 수사 받으면 됩니다. 떳떳하면. 그래서 종교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을 간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가급적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입장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임의 제출을 한다고 해서 수사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방식보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임의 제출 방식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 당권 네네. 주자들도 그 정당 해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네네. 내에서는 강경론, 신중론 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앞으로 이게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비상계엄 해제 당시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의 결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예. 수사기관이 내란 수계에 윤석열 체포에 나섰을 때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간제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헌법의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사에서 밝혀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해체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힘은 가만 놔둬도 해체되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굳이 우리 손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십니까? 네,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는 다시 한번 또 당내에서 좀 당내에서 논의를 좀 하겠죠. 근데 굳이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권 경쟁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의원이 압승했습니다. 당심이 정청래 의원에게 쏠리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하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탄 등이 방한하고 이런 구구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지지층에서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우면 제가 하겠다며 강경하고 선명한 이런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게 당원들이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누가 되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 정부 국정 철학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된 것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정청래 흐름이 지속될지 박찬대의 반전이 있을지는 호남 경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폭우 피해로 남은 경선을 8월 2일에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폭우 피해 이 부분에 좀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내 행사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면목 없는 일 아니냐 이런 내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여야가 아니고 두 후보도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 22일인데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 인적 쇄신 요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사대를 명시하고 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것, 네. 당원 소환제 강화 등 세 가지 혁신안을 토론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네. 이 당내 혁신이 수용될지 거부될지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 안철수, 조경태, 장성민 등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 선언을 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전환기 씨도 자기도 이렇게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환기 씨는 김문수 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마 출마를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씨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씨가 출마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당선되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도 출마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 김문수 씨가 출마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 씨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아스팔트 구구 세력과 누레트 세력이 이렇게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출마를 할까요? 저는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출마하는데 본인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탄핵 반대 선봉에 섰던 전한길 강사의 입당,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히 친한계하고 그 네네네. 비주류 의원들로부터 반발이 심한데요. 네. 아마 전한계 씨도 출마를 하지 않고 김문수 씨가 출마하면서 당에서 뭔가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상황은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